예.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전에, 우리가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간단한 수조의 수위를 제어하는 장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이제 수조라고 보면, 수조에 이렇게 이제 물을 빼는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는 밸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밸브 V1을 통해서 물을 유출을 하게 되면 이 유출이 변화해서 이 수위 H라는 값이 이제 변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요 변하는 수위를 적당한 한도 내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V2라는 밸브를 열어서 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V2를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정하게 그 상태가 똑같이 되게 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밸브를. 그죠? 그래서 이 불규칙적인 수동 조작으로 요 유입구의 유량을 조절해서 내가 이 높이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수위 조절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시스템일 때는 요게 이제 뭐 문제가 없겠지만, 잠깐만요. 요 화면 조절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V2, 그러니까 이 계통은 주로 이제 밸브 V1이 을 통해서 유출량과 밸브 2를 통해서 어, 유입되는 유입량이 수주 위치의 이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정밀한 계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와 같은 이런 수위 장치 시스템이 아까 했던 이제 어, 우리가 얘기했던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 단점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정확한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간단한 시스템 제어할 때는 이게 이제 효과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위 제어를 하는 이 제어계의 그 제어 블럭선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입력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수조의 위치, 수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실제 그 수조의 수위가 되겠죠. 그만큼 유지를 해야 하니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바로 이와 같이 제어 시스템이 V2를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수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렇게 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걸 이제 블럭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럭선도는 뭐 좀 정의하자고 한다면 물리계 신호의 흐름을 표현하는 거를 이제 블럭선도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블럭선도를 그리는 이제 해석하고 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화살표는 제역에서 입력에 들어가고 또 출력에 나오는 그 방향들을 표현을 하는 거니까 화살표를 가지고 방향 표시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프 제어 시스템입니다. 크로스 루프 컨트롤 시스템. 요게 이제 우리 자동 제어에서 사용되는 어, 어, 시스템이고요. 요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목표값이라는 게 있고요. 목표값을 정하면 이 목표값을 이제 기준 입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어량이 출력에 나오게 되면 그거를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기준 입력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오차가 있는지, 그래서 오차가 있으면 플러스 오차인지 마이너스 오차인지를 이제 에 따라서 그 오차 신호를 제어기다 넣어주게 되는데, 이 오차 신호를 우리 이제 동작 신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 신호를 제어기에다 넣어서 그 제어기가 조작량을 만들어내고, 그 조작량을 제어 대상에 가해서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어 대상은 요 제어를 하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서 요게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 제어 대상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외란이라는 게 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외란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터번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디스터번스는 실제 그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바람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실제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플러스가 돼서 이 외란 때문에 또 다른 오동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란을 해결하는, 제어 대상에서 또 해결하는 그런 제어 또 파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 외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제어량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값하고 맞는지를 비교를 해서 계속 이렇게 피드백 형태로 해서 돌려서 제어를 하는 게 이제 펠프 제어 시스템, 클로스드 루프 컨트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 펠프 제어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시스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어량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수치적으로도 계산을 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각각에 대한 용어를 좀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제스템의 구성은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어량을 감지할 수 있는 검출 요소를 사용해서 제어 대상의 시간적 변화량을 측정하고 목표값과 비교한 다음에 그 신호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어량의 상태를 계측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제어량의 피드백을 해서 상태를 계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하고 제어량을 비교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여기서 이제 제어량이 이렇게 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목표값이 있을 거고, 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요 동작 신호를 이제 만들어서 제어기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목표값하고 제어량의 오차를 두 개가 이제 차를 보면 뭐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제어 대상을 조작할 수 있는 조작량을 계산을 해서 조작량을 증폭하거나 펄스 형태로 변환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어 대상의 입력에 필요한 조작량을 변화를 주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신호 자체가 요 조작량을 만들게 되는데, 제어기가, 그래서 어떤 신호 형태로 제어를 할 거냐는 이제 요 제어기에 따라서 이제 조작량이 바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작량의 가감에 따라서 제어 대상의 변화가 발생한다. 아까 얘기했죠. 요게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조작량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제어 대상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의 변화에 따른 제어량은 센서와 같은 특정 소자에 의해서 검출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쪽에 이제 외라 제어 대상이 제어량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제어량의 신호를 감지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센서를 주로 사용을 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제어 대상에는 외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외란에 해결을 또 해줘야만 되겠죠. 이 외란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또 안전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외란 부분도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설계하는데,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 시스템의 구성은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피드백 제어의 기본 구성을. 그래서 검출부, 변환부. 그래서 이 기준 입력을 우리가 목표값에 대해서 변환부를 통해서 기준 입력값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기준 입력값은 뭐냐? 요 제어량에서 나온 신호를 검출부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목표값을 요 제어량에 맞춰서 출력되어 있는 신호하고 맞게 변환부가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환된 출력을 우리 이제 기준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드백 돼서 왔던 신호하고 두 개의 차를 비교해서 오차를 이제 그 출력을 해서 그 오차를 제어기에다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환부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변환부의 역할이 뭘 하는지만 좀 개념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값을 요 검출부에서 왔던 신호하고 맞게 기준전압의 입력을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차값을 제어기를 통해서 이제 조작부에 이제 신호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모터면 모터의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부를 조작한 다음에 제어 대상을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종적인 모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어 대상을 해서 이제 제어량이 출력이 되는데, 그 제어량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목표로 했던 값하고 똑같은지 비교를 해서 계속 피드백 제어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 수 있도록 도달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제어하는 게 이제 피드백 제어의 기본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내용을 약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값, 목표값은 요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환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기준 입력을 만들어내는 게 변환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표값을 내가 정하면, 사용자가 정하면 이 제어량이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온도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상 양이 있기 때문에 검출부를 통해서 나온 신호하고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목표량을 그 변환부를 통해서 기준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변환부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 입력.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인풋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준 입력 요거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제어기, 아까 했던 것처럼 제어기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역할로 하고, 목표값하고 제어량을 비교해서 오차를 만들고 그 오차를 입력으로 조작량을 계산하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요게 이제 제어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제어기 이렇게, 그래서 조작부에 조작 신호를 주고 그 제어 대상이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루프 시스템의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의 발사대의 위치 자동 제어 시스템을 예로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전위차계를 썼어요. 그래서 전위차계는 주로 이제 이렇게 저항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저항의 값의 변화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항값의 변화를 줘서 여기다 이제 제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은 우리가 미사일 발사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위치의 그 검사는 이렇게 전위차계를 또 썼어요. 똑같이 얘가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 그래서 R2라는 저항값으로 표현했는데, 어쨌거나 요 로켓의 방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요 저항값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치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내가 입력했던 제어 신호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차등을 한 다음에 그 오차가 생긴 거를 전력 증폭기를 통해서 전동기를 구동을 시킨 다음에 얘를 또 방향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제대로 얘가 갔는지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비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편차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조작을 해서 출력을 내서 그 위치까지 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위차계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 배워서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변화를 주게 되고, 저항의 이제 중간에 가변 저항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기준 전압을 줬어요. 5V를 주면 여기 이제 이 가변 저항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 만약에 중간이다, 여기가 중간에 있어 가변 저항이, 그러면 출력 전압은 몇 볼트야? 2.5V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요 출력되는 전압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에 따라서, 저 가변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 이제 전위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입력 대비 출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 전위차계. 그 다음에 이제 오차 검출기가 있어요. 오차 검출기는 입력 변환기에서 이렇게 피드백 되어져 온 신호를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과 피드백 되어져 있는 신호를 서로 비교해서 오차가 있는지를 검출하는 게 이제 오차 검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뭐 프로세서 제어기라는 게 있는데, 프로세서 제어기는 이 자동 제어량의 종류에 따라서 프로세서 제어기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서버 제어 기구가 있고, 두 가지를 우리가 볼 건데, 우선 프로세서 제어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사용되는 그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제철소라든가 화학공장, 이런 제조공장의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그 로의 온도를 제어하는 프로세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고요. 여기 로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려면 버너를 통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것을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온도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포텐시메타, 아까 얘기했던 전위차계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내가 피드백 되어져 있는 요 온도 센서의 전이차하고 그 다음에 포텐시오메타에 내가 정한 온도 그 값하고 두 개를 차를 만들어서 똑같은 때까지, 그죠? 똑같은 때까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전동기를 구동을 해서 밸브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버너를 더 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블럭 선도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희망 온도니까 목표값이 희망 온도가 될 거고, 전이차계를 통해서 기준 입력 요소를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로 내의 온도를 저량을 피드백을 받아요. 요게 이제 실제 열 기전력이 될 거고, 그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값을 찾은 다음에 얘가 이제 높냐 낮냐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폭기를 통해서 전동기에다가 주고 동작신호를 주고 조작 조작부를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전동기를 통해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조작량을 로에다가 이제 가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는 이제 그냥 아이디어란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외란을 이제 생각을 안 했지만 외란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또 가해지는 온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료의 압력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그런 추가적인 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또 오차가 생긴 거를 다시 피드백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변화들을 최소한 없애주고 아니면 그 변화에 대해서도 저 안에 시스템에다 포함을 시켜서 안전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블록선도로 그릴 수 있다.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동 제어량의 종류 중에 서버 기구로 구동하는 거가 있어요. 서버 메커니즘. 요게 이제 우리가 서버 형태로 해서 구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위치나 각도 제어, 뭐 이런 거가 제어량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값은 임의의 변화에서 이제 추종하는 형태에 따라서 제어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로봇이라던가 로켓, 비행기, 뭐 공작기계 이런 데 대체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안테나의 방위각을 제어하는 거를 서버 기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로 막 돌려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러면 얘가 빙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치에 가 있는지를 이 포텐시오메타로 이제 요 값을 받아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모터를 구동을 하고 이게 이제 모터를 구동해서 요 기어를 이제 구동을 하게 되겠죠. 그 기어를 통해서 요 안테나를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움직이게 되는 그 양을 다시 포텐시오메타로 전달이 돼서 내가 입력 그 핸들로 조작했던 거하고 같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계속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증폭기 신호를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해서 내가 조작하는 위치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지를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제어를 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우리가 블럭선도로 그리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가 방위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안테나의 방위 제어량이 될 거고요. 그걸 포텐시오메타로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해준 기준 입력 신호하고 비교하는 거죠. 기준 입력을.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조작부를 통해서 전동기로 가고, 그 다음에 기어를 구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테나의 방향을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때 이제 외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은 외부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만큼 가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 바람의 양이나 바람에 따라서 또 이 제어 양이 또 달라질 거예요. 어쨌거나 실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플러스원으로 그리면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두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시스템 설계를 할 때 수학적인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제어 동작은 어떤 동작 신호에 따라서 조작량을 제어 대상에 주는 제어 편차를 감소시키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런 제어 동작은 그 연속 동작, 컨티뉴어스 한 거하고 디스컨티뉴어스 한 거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주로 연속적인 동작, 컨티뉴어스한 동작들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이건 배울 거예요. 그냥 용어만 여기서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례 제어, 비례 동작, 그 다음에 미분 동작, 그 다음에 접분 동작.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수식이 있으면 입력 대비 출력을 비교할 때 뭐예요? 중간에 상수만 포함된 거죠. 상수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변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비례 동작이라고 할 거고요. 미분은 그 안에 미분 요소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제어 시스템에 이제 미분 성분이 포함돼서 동작하는 거를 우리는 미분 동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적분 동작은 그 속에 적분 요소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미적분을 좀 잘 알아야 하는 게 이런 그 동작을 제어할 때 저런 미분이나 적분을 풀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연속 동작 중에 이제 저거를 짬뽕해서 만든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비례 적분 동작, 그래서 비례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적분적인 요소를 두 개 짬뽕 되어져 있는 제어를 하는 비례 적분 동작, 동작을 제어라고도 얘기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미분 동작, 이거는 뭐예요? 비례 제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분하고 같이 짬뽕 되어 있는 제어를 하는 거를 비례 미분 동작이다. 그 다음에 비례 적분 미분 동작, 요거는 이제 미분과 적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PID라는 제어고요. 제어 이론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구조고, 드론에서도 지금 현재 이 PID 제어를 쓰고 있고, 서브모터나 이런 것에서도 PID 제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수학적인 거를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얘기가 나올 텐데, 어쨌거나 개념은 뭐다? 비례 제어, 그 다음에 적분, 그다음에 미분, 요게 다 짬뽕 돼서 제어하는 거를 우리가 PID 제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는 아주 중요하다, 그 정도까지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앞전에 제가 처음 스타트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적인 개념, 그 다음에 매트랩을 통해서 하는 개념,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은 두 가지를 더 배워놓으면 좋은데, 여기서는 뭐 개념뿐이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C 언어를 통해서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매트랩을 통해서 하는 개념,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프로그램적인 거 좀 설명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복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플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라플라스를 다 배웠는데 모른다고 해서 라플라스는 좀 기본적인 것도 꼭 필요한 거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요.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